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김없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외교 참사는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아세아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며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공개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는데요. 하루에 1개, 많으면 2개의 일정만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진행되는 외교 일정인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알찬 일정들로 채워져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는데요. 고작 이런 외교 생쇼를 보여주려고 12구 참사가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둘러 회피성 외유를 감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일정을 보면 11일 출국, 12일 아세안 3개국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이어지는 만찬, 13일 동남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14일 G20 기업대표가 참석하는 B20 서밋 참석, 이후 한국 인도네시아 라운드 테이블 참석, 15일 대망의 G20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귀국. 공식 일정 말고는 그 어떤 나라와의 교류도 정상과의 만남도 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유독 그가 힘을 쏟았던 건 또다시 시도된 굴욕의 한일 정상회담 2라운드였는데요. 목을 매가며 또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결국 성사시켰습니다. 13일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도 잇따라 열렸는데요. 북핵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진짜 정상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9월에 간신히 얼굴 도장만 찍은 지 2개월 만입니다. 또 43초 면담과 욕설 외교 사태의 주인공인 바이든, 아니 날리면 미국 대통령과 만났는데요. 욕을 한 후 당사자를 직접 보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하지만 이 둘은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없었습니다. 나란히 셋이 함께 그것도 김건희씨가 날리면에 팔짱까지 끼고 인증샷을 남겼는데요. 참 두껍습니다. 도망치듯 떠난 회피성 외교, 뭘 얻었을까요? 이번 순방에서 또 갑툭튀하며 국가 망신을 반복하고만 김건희씨, 외교를 하랬더니 난민 구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에서 가장 유명한 앙코르와트에 정상회담에 참석한 영부인들을 초대했는데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 자신들의 명소를 자랑하고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엉뚱하게도 영부인 공식 프로그램에는 불참하고 한국인들이 현지에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설립한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해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자국의 실정을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대놓고 다른 나라 정상의 부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공개해버린 거죠. 이 정도면 북한이 해외 정상들을 불러서 영부인들은 백두산 천지를 보여줄 때 혼자서 아오지 탄강을 찾아간 수준인 겁니다. 김건희 씨가 찍은 사진은 기가 막혔는데요. 흡사 유엔 난민기구에서 구호를 하러 나간 사진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유엔 홍보대사까지 지낸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봉사 활동 사진과 구도와 옷차림새까지 똑같았다는 게 드러나면서 모두를 경악시키고 말았는데요. 더 웃긴 건 아파서 많이 마르고 안 됐다 싶은 사진들이 공개됐는데 뒤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은 수준으로 말라있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무슨 정신을 가졌다면 이런 행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외교 참사가 아니면 뭡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사 막바지에 이 미디어 홍보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예산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어제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국익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MBC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탈 수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을 봤는데, 그런 식이면 이 문체부 미디어 홍보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의 예산은
단 한 푼도 국민의 이름으로 편성해 드릴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 간장종지만하다. 정말 자세와 태도가 이런 간장종지만한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언론을 대하고 야당을 대하는 이런 저는 자세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아마 뭐 언론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용기를 탈 때 일정 부분의 어떤 예산을 언론사들에서 할당하는데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내는 항공료에 준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용기에 지금 탑승하고 가는 언론사들, 오늘 출발하는 언론사들이 30여 개 언론사가 넘고요. 애초에 가지 않겠다고 한 10여 개의 언론사를 비롯해서 MBC, 그리고 어제 그 탑승을 거부했다라고 공식 발표한 한겨레와 경향, 어젯밤에 떠나셨죠? 이 세 개 언론사를 제하고는 30여 개 언론사가 전용기를 이용해서 순방지로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다, 언론 제약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언론사들에게 취재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용기 탑승을 하지 못해서 취재를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 지역에는요, 무수한 언론사들의 특파원들이 또 있으십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모든 언론사들과 함께 합의한 취재 준칙, 취재 그 합의에 관해서 번번이 지켜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인 12일 저녁, 오후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새벽이 넘어 그쳤는데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또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에 주택 13가구가 침수되고 19명이 임시 숙소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불과 몇 달 전 벌어진 집중 호우 참사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내린 비로 13일 오전 6시 기준 주택 13가구가 침수되고 19명이 임시 숙소 등으로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는데요. 주택 침수는 모두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북부에 폭우가 집중된 탓인 거죠.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이번 호우 피해에 대비해 저지대, 지하주택지, 낙엽 등으로 인한 배수 막힘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에 행안부는 호우 대비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와 재난예방 활동 및 상황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는 공문 등을 지자체 등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호우로 인해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여객선 30개, 항로 41척의 운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한라산 5개 탐방로의 이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방청은 호우와 관련된 장비 686대, 인력 2,588명을 동원해 배수 지원 61건, 안전조치 626건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뭘 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집계되지 않은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곳곳에서 보여졌는데요. SNS에 올라온 사진만 봐도 이 집계가 엉터리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